자, 2022년 2회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다음 중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연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연물질이 필요합니다. 그죠? 가연물질. 그 다음에 산소 점화원, 산소 공급원이죠. 산소 공급원. 그 다음에 점화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1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융점이 낮은 고체 연료가 액상으로 용융되어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착화하여 화염을 내고, 이 화염의 온도에 의해서 액체 표면에서 증기의 발생을 촉진시켜 연소를 계속해 나가는 연소의 형태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고체 연료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액상으로 용융이 되어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착화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표면에서 증기의 발생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기를 만들어서 연소를 하는 거, 우리가 증발 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의 가장 대표적인 연소 형태, 증발 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완전 기체에서 정적 비열, 정압 비열의 관계식을 옳게 나타낸 것은, 단 R은 기체 상수이다. 자, 우리가 정적 비열, 정압 비열 간의 관계식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CP, 정압비열 마이너스 CV는 기체상수 R이 되고요. 그 다음에 CV분의 CP는 비열비 K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맞는 식은 2번의 식이 되겠습니다. 4번, 화학 반응 속도를 지배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맞는 것은 4번,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명에서 항상이라는 설명이 들어갔을 때는 통상 우리가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가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만, 항상이라는 용어는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자신은 변하지 않고 다른 물질의 화학 변화를 촉진하는 물질을 부촉매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촉진하는 물질을 우리가 정촉매라고 하고, 감소시키는 물질을 부촉매라고 합니다. 자, 5번, 폭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체가 파이프 내에 있을 때 폭갱 방지 및 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폭갱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여기서 틀리는 것은 4번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에 장애물이 있는 곳의 광경을 축소한다. 이 광경을 축소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뭡니까?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름이 작을 경우 또는 관속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런 곳에서는 폭갱 유도거리가 짧아진다. 그래서 폭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뭐 확대를 한다. 그 다음에 장애물 없애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탄소 2kg이 완전 연소할 경우 이론 공기량은 약 몇 kg인가? 자, 탄소의 연소식을 보면, 자, CO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우리가 분자량으로 보죠. 12kg. 그죠? 산소는 32kg죠. O가 16이고 O2이기 때문에 32kg. 그러면 2kg니까 현재 32를 12로 나눠주면 1kg당 필요한 이론 산소량이 됩니다.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2kg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산소량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5.33이 나온다. 자, 얘를 이제 뭡니까? 공기량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공기량인데 중량비이기 때문에 5.33에 곱하기 23.2%. 자, 23.2분의 100. 이렇게 해서 23.17.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량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공기 속에 중량으로 산소는 23.2% 들어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최적비 같으면 21%가 되겠죠. 그래서 23.2.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에 500리터 용기에 40 ATM 30도씨에서 산소가 충전되어 있다. 이때 산소는 몇 킬로그램인가? 자, 여기서는 우리가 PV는 nRT,
그죠? PV는 nRT로 계산이 된다. 여기서 n, 몰수는 n분의 W입니다. 그죠? 예, 분자량분의 중량이죠. 그죠? 그래서 이 W, 지금 여기서 산소에 충전되어 있는 킬로그램 중량을 계산하는 거, W를 구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 질량은 이렇게 되겠죠? 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죠? 몇 킬로그램이냐. 자, 기체상수 0.082 곱하기, 그 다음에 T, RT입니다. 그죠? 273에 플러스 뭡니까? 온도 30도니까 절대 온도로 변환해 주고요. 여기에 40 atm P, 그죠? 40 atm이 되겠죠? 여기에 최적 V입니다. 최적 V는 현재 500리터니까요. 500리터니까 얘는 세제곱미터 0.5 세제곱미터로 바꿔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체상수 0.082가 단위 자체가 atm 세제곱미터 per 킬로몰 K입니다. 그죠? 이 단위가 이렇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0.5로 계산해 주고요. 여기에 분자량 32가 되겠죠? 32.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답은 3번에 25.7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내압 방폭 구조로 방폭 전기기기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내압 방폭 구조라는 것 자체는 그 용기가 폭발 압력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죠? 견디는 것. 자, 근데 이게 깨졌을 경우, 용기가 깨졌을 경우 그 틈으로 외부로 화염이 전파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그게 뭐냐? 최대 안전 틈새가 되겠습니다. 3번. 그래서 깨졌을 때 그 틈새로 외부로 폭발성 가스가 또는 폭발이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안전간극, 그죠? 그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최대 안전 틈새라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연소가스량 10 비열 0.325인 어떤 연료의 저입 발열량이 6700이었다면 이론 연소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어쨌든 계산하게 되면 저희 발열량 계산 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킬로칼로리 열량 계산할 때는 가스량 10에다가 1세제곱미터당 비열값 0.325, 그죠? 여기 온도차입니다. 그죠? 온도차. 그래서 온도차를 우리가 X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X.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이렇게 했을 때 6700. 자,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온도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론 연소 온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하기가 조금 힘들다. 그죠? 온도 자체는요. 그래서 이론 연소 온도 구하는 계산 공식. 이론 연소 온도는 우리가 가스량 곱하기 가스의 비열, 그 다음에 저위 발열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예열 온도를 해주게 되면 이론 연소 온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그죠? 6700을 얘로 나누어 주는 내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10 곱하기 0.325, 그 다음에 저희 발열량 6700.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연소와 관련된 식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는 이제 공기비가 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기비, 우리가 보면 공기비는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입니다. 그죠? 실제 공기량. 그죠? 그래서 지금 공기비 설명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공기량은 뭡니까? 계산식. 그죠? 여기 공기비 M이 들어가는데, 공기비 M에서 1을 빼주면은 과잉 공기가 나오게 된다. 그죠?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우리가 1을 빼준다는 의미는 100% 값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100%보다 더 들어간, 100%라는 것은 이론 공기량이 되겠죠. 그죠? 이론 공기량보다 더 들어간 거. 그것은 과잉 공기가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11번. 다음 중 공기비를 옳게 표시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비 M입니다. 그죠? M은 이론분의
실제가 되겠다. 이론분의 실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방폭구조 및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2번에 가연성가스 용기 및 탱크 내부는 2종 위험 장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연성가스 용기 및 탱크의 내부는 0종 장소가 되겠습니다. 2종이 아니고 0종 장소. 그럼 2종 장소는 어디냐 이러면은 지진 등으로 인해서 가연성가스가 다량 누출되어 위험이 있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종 장소가 가장 위험한 장소다. 용기 내부, 탱크 내부니까 그죠?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겠고, 그 다음이 계구부, 그죠? 탱크류나 가스 환기류의 계구부 부근이 1종 장소고요. 2종 장소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지진 등으로 인해서 다량으로 누출될 위험이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종 장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13번에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자연 발화를 방지하는 방법은 통풍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공기 유통이 잘 되게 하고요.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그 다음에 열 축적이 용이하지 않도록, 열이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 다음에 습도는 낮춰준다.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습도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수분은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습도는 낮춰줍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0.5 atm 10L 기체 A와 1 atm 5L의 기체 B를 전체 부피 15L의 용기에 넣을 경우 전체 압력은 얼마인가? 자, 두 개의 기체를 하나의 용기 안에 같이 넣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PV는 P1, V1, P2, V2로 계산이 된다. 그죠? 현재 최적은 15L로 알 수 있고 압력을 모릅니다. 그래서 압력을 구하는 거, 그러면 V는 P1, V1, P2, V2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현재 V는 최적 15L가 되겠고 첫 번째 기체 A 기체는 0.5 10L입니다. 그죠? 0.5 10L 플러스 1 atm 0.5L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 atm,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물질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에 발화점이 높을수록 위험하다. 위험한 경우입니다. 인화점은 낮으면 위험하고요. 연소범위 넓을수록 위험하고 착화 에너지 낮을수록 위험하다. 그러니까 쉽게 연소가 된다, 화재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발화점이 높을수록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발화점이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점화원이 없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최저의 온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최저의 온도. 근데 이게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위험하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답은 2번. 자, 16번. 연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열 에너지가 반자발적으로 반응이 계속되는 현상을 연소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틀린 것은 반자발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반응이 계속되는 현상을 연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수소의 연소 반응식이 다음과 같을 경우 1몰의 수소를 일정한 압력으로 이론 산소량으로 완전 연소시켰을 때의 온도는 약 몇 K인가? 단 정압 비율은 10, 수소와 산소의 공급 온도는 25도, 외부에 열손실은 없다. 자, 우리가 열량을 가지고, 그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온도. 그죠? 완전 연소시켰을 때 온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산식은 우리가 Q는 G 곱하기 C, 그죠? C 비열입니다. 여기서 정압 비열이 주어지니까 CP. 그 다음에 온도 차가 되겠죠? 절대 온도로 나오기 때문에 T1. 그죠? T2-T1이 되겠죠? 그러면 Q는 지금 현재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열량 57.8입니다. 그죠? 57.8. 근데 여기서는 킬로칼로리입니다. 그죠? 킬로칼로리. 근데 비열 값은 칼로리로 주어졌으니까 얘를 우리가 칼로리로 변환해 주면 되겠죠? 10의 3승. 자, 이거를 는 1, G가 나오는 게 여기서는 비열을 보시게 되면 단위가
몰당 비열 값입니다. 그죠? 그게 1몰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1몰을 집어넣고요. 여기에 비열 10. 그죠? 그 다음에 절대 온도 25도. 그죠? 25도. 그래서 높은 온도 마이너스 273에 25도. 절대 온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6078K가 되겠다. 6078K.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연소로 4개의 폭발에 의한 과압을 안전하게 방출시켜 노예 파손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연 벤트를 설치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틀린 것은 1번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곡절부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과압 방출시키는 겁니다. 방출시킬 때 곡절부, 굴곡이 있는 부분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압을 신속하게 안전하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직관부에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번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m, 4m, 3m인 가스 저장소에 최소 몇 리터의 부탄가스가 누출되면 폭발될 수 있는가? 단 부탄가스의 폭발 범위는 1.8에서 8.4%이다. 자, 이게 뭐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최적, 전체의 최적을 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3m, 4m, 3m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3. 자, 이 공간에 이 최적에 가스가 뭡니까? 1.8%만 있어도 폭발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폭발 범위라는 것은 하하는 공기 중 또는 뭐 산소 중, 그죠? 이 농도가 있을 때 폭발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최적의 1.8%가 가스가 있으면 폭발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0.018을 곱해주면 가스 최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해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폭발 하한 계산하는 공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기량 플러스 가스 가연물질량, 그죠? 여기에 가연물질 양을 해주시게 되면 우리가 폭발한, 그죠? 수치 필요한 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60리터 0.66 세제곱미터가 나오는데 리터로 계산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0을 내서 660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20번에 상온 상압하에서 에탄이 공기와 혼합되는 경우 폭발 범위는 약 몇 프로인가? 공기 중에서 에탄의 폭발 범위는 3에서 12.5%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이번 1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